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박문수 교수님께서 기초연구 생태계 강화, 대기과학을 중심으로 한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박문수입니다. 한국기상학회에서 연구개발이사를, 그다음에 기가협에서 연구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기초연구 생태계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대기과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대기과학이 다른 기초과학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과학은 관측과 물리과정, 그 다음에 수치 모델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일기예보, 그 다음에 위험기상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통합과학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기상기후 수문 서비스를 위한 대기과학의 가치 사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과학에서는 첫 번째로 관측을 주로 하고, 두 번째 모델링,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가공을 통해서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측이라는 부분은 단 하나의 기온 관측부터 위성 관측까지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치 모델 쪽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치 모델에서는 대기과학 분야에서 기초 연구에 해당하는 모든 정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역학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선 유체 역학 방정식, 수치 모델링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면과 대기의 물리 과정이라는 기초과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가 지면과 연결되어 있고 해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해양 상호작용, 지면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와 구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에 대한 과정, 복사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에어로졸이 포함되어서 에어로졸의 물리 과정, 화학 과정, 대기 화학 과정, 이런 다양한 기초 연구들이 물리 모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치 모델을 수행하기 전에 관측 자료에 대한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자료 동화 과정 등이 포함되고, 후처리 기술로 재분석 기술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치 모델의 정확도는 이런 물리 과정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과학 분야에서 기초연구 동향을 인력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과학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국립기상과학원, 대학, 차세대 수치 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 그 다음에 산업체가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국내 유일의 대기과학 전문 연구원으로 300m 기상탑, 기상항공기, 기상선박 등 다양한 관측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초연구의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반해 주로 현업 지원을 위해서 연구가 수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학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같이 수행되고 있는데 대학원으로 유입되는 연구 인력의 유입이 줄어드는 추세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수치 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에서는 현재 한 1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킴을 개발하고 현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킴이라는 모델은 세계 9번째 전지구 수치 예보 모델로 2011년에 기본적인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만들고 2019년에 종료되었다가 차세대 수치 예보 모델 현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 수치 예보 모델이 2020년에 다시 시작해서 2026년에 종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초연구보다는 과제 위주의 응용 및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안정적인 기초 연구가 수행 가능한 기관은 대학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차세대 수치해부 모델 개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기반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기초 연구가 가능한 기상 기후 중심의 정부 출연 연구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연구 분야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본 분석은 정량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정성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대기과학 분야 중에 물리과정, 동력학 과정, 기상 관측이라는 약간 기초에 가까운 분야는 감소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 기후 분야, 응용 분야, 위성 분야는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과학 분야에서 장기간 기술 축적이 필요한 기초연구 분야는 축소하고 있고요. 단기간 습득한 기술로 활용 가능한 응용 분야의 연구는 확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기초에 해당하는 관측 분야, 물리과정 분야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룹 물리 과정, 대기 지표, 에너지 교환 과정, 대기 경계층 과정 등은 수치 모델의 성능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데, 이들에 대한 원천 기술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AI와 기초과학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기과학 분야에서 AI는 수치 모델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예측을 생산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이는 대기과학 분야의 기초연구 축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후 분야 연구자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관측과 물리과정, 수치 모델 분야의 기초연구는 축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I와 대기과학 분야의 기초과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기술은 대기과학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수치 모델의 대안으로 AI 기상 예측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응용 서비스 개발에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이용한 활용의 대부분이 물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대기과학에서 장기간 축적된 기초연구의 성과가 필요 없어지게 만들고, 이에 따라 기초연구의 필요성 자체를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구와 인용지수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운더리 레이어 미테올로지라는 대기 경계층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 화학, 생물 과정에 대한 기초연구 저널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대기과학 기초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저널로 평가받고 있는 저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2.3으로 Q3 저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Q1, Q2, Q3 저널이라고 했을 때 Q3 저널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 내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편이고, 대기과학 분야에서 기후 분야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상당히 높고요. 기초연구는 아니지만 대기 질과 관련된 부분의 임팩트 팩터가 제법 높은 반면에, 기초연구에 대한 임팩트 팩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고도화를 위한 연구 수월성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JCR 상위 10%에 얼마를 투고했느냐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연구 관련 저널의 실적 평가 기준으로 이 기준만이 적합한가라는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초연구 관련 저널에 대한 임팩트 팩터 또는 인용지수에 대한 수월성 평가 지표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부처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는 2023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에 나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처별 연구개발 단계별 집행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기초연구 전체 연구비 기초연구비의 투자 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비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기초연구 투자 비율이 편차가 매우 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2023년 기준 교육부에선 8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57%로 매우 높은 반면에 중소벤처기업부 0%, 문화체육관광부 2%, 국토교통부 3%로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상청 액수가 나와 있는데요. 기상청의 전체 투자 액수를 보면 2019년부터 23년까지 약간 소폭 증가한 걸 볼 수 있으나 2019년에 기초연구 부분은 521억 53%에서 23년 57억 5%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기초연구 줄어든 연구비의 상당 부분은 응용으로 이렇게 전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봤을 때 각 지자체 부처별로 일정 부분을 기초연구에 투자하게 하는 그런 유인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인데요. 26년에는 기초과학 지원의 앞부분에서 말씀 많이 하셨던 건데 지원체계 고도화를 인력 양성 부분에는 전략기술 중심의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투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기과학의 기초연구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탄소 중립, 기후 대응,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토대로 기초연구 활성화 방안을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기과학 인력 중 기초과학 연구 수행이 가능한 곳은 대학에 국한되어 있고 26년에 종료되는 차세대 수치 모델 개발 사업단의 고급 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연구 기반과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기과학 분야의 고급 인력 연구를 흡수하고 기초과학 활성화를 위해 기상과 기후를 아우르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기초연구는 연구 인력의 감소뿐만 아니라 응용이나 기후 분야 연구 인력의 증가에 따라서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AI의 경우는 대기과학 분야 전체에서 기회로 작용하고 있지만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위기 또는 축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기초과학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전문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기초과학 분야 임팩트 팩터와 인용지수 중심의 수월성 평가 지표에 대한 보완이나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기상청의 연구 개발 투자 액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기초연구 투자 비율은 급감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국가 연구 개발 전체 중 일정 비율을 기초연구에 할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 부처별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할당을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